오늘 경기에서 한 장면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단순한 반칙이 아니었습니다. 공이 아닌 발목을 향한 태클, 그리고 그 순간 경기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쓰러진 손흥민이 곧바로 일어나 상대에게 달려갔고 결국 충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명백한 위험 태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에게도 같은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왜 피해자까지 처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 그 장면에서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 경기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장면 하나가 경기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손흥민이 왜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분노 이후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로 그 순간의 모든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경기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경기처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상대팀의 모든 시선은 단 한 명, 손흥민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격수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격의 시작점이자 연결고리였고 동시에 경기를 설계하는 핵심 플레이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는 최전방에 머무르기보다는 중원으로 내려와 공을 받고 동료들에게 패스를 공급하며 팀의 공격 흐름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은 상대 입장에서는 분명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하나의 전략을 선택합니다. 손흥민을 막으면 경기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을 향한 압박은 단순한 수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공을 빼앗기 위한 정당한 시도가 아니라 움직임 자체를 제한하려는 거친 접근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손흥민은 계속해서 공을 받아내고 다시 전방으로 연결하며 팀의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볼을 잡을 때마다 상대의 강한 압박이 따라붙었고 작은 접촉이 반복되며 점점 긴장감이 쌓여갔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한 선수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압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결정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후반 초반에 터졌습니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고 전진을 시도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드리블로 공간을 파고들며 공격 전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대 수비수가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수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비수의 발은 공이 아니라 손흥민의 발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상황에서 선택한 무리한 태클이었습니다. 그 결과 손흥민은 그대로 넘어지며 경기장 위를 구르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파울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강하게 들어갔다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기의 흐름은 이 한 번의 충돌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압박과 견제였다면 이 순간부터는 명백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단계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 개인에게도 그리고 경기 전체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부터 선택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참고 경기를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 분명한 반응을 보여줄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쓰러진 손흥민은 잠시 그라운드에 머뭅니다. 몸의 통증보다 먼저 스쳐 지나간 것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수많은 거친 수비를 경험해온 선수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국제 경기에서도 강한 압박과 접촉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감정을 억누르고 경기에 집중하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 태클은 단순한 경기 상황에서 나온 접촉이 아니라 명백하게 위험을 감수한 플레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손흥민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경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상황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 전체의 흐름, 그리고 이후 상대의 태도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는 더 거친 플레이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강하게 대응한다면 경기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 손흥민은 그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경기에서 실력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핵심 선수일수록 더 강한 견제를 받게 되고 때로는 그 경계를 넘는 상황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입니다. 심판의 존재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선수 스스로가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단순한 플레이어가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경기의 흐름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선택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그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참고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경기를 이끌게 됩니다. 손흥민은 선택을 합니다. 그는 쓰러진 상태에서 곧바로 일어나 상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어깨로 상대를 밀치며 강하게 항의합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경기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순간 경기장은 단숨에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양팀 선수들이 빠르게 모여들고 충돌 직전까지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이 장면은 분명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주체로 나서게 됩니다. 이 선택은 경기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상대의 압박에 대응하는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기세가 맞붙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이 순간부터 경기는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심리와 기세가 맞부딪히는 경기로 변화합니다. 충돌 직전의 상황에서 양팀 선수들이 개입합니다. 동료 선수들은 손흥민을 진정시키며 상황을 정리하려 하고 상대 선수들도 빠르게 모여들며 긴장이 더욱 높아집니다. 심판 역시 개입해 두 선수를 분리시키고 상황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동료들은 팀을 지키기 위해 개입하고 상대는 여전히 압박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경기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선택을 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이 부딪히는 구조적 갈등으로 확대됩니다. 손흥민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팀을 대표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가 팀 전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동시에 상대팀은 여전히 그를 집중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경기는 점점 더 치열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단순히 한 번의 충돌로 끝나지 않고 경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충돌 직후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심판이 양쪽 선수에게 다가와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 순간 대부분의 시선은 상대 선수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위험한 태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판정이 내려집니다. 상대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지는 것과 동시에 손흥민에게도 같은 색깔의 카드가 제시됩니다. 이 장면은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단순히 반칙을 당한 선수가 아니라 항의했다는 이유로 동일한 처벌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판정은 손흥민 개인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상황은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책임이 부여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이 순간 손흥민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억울함을 안고 경기를 이어가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경기의 방향은 또 한 번 전환됩니다. 이제 문제는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감정과 판정, 그리고 흐름까지 모두 얽힌 복합적인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손흥민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동시에 팀의 중심으로서 경기를 계속 이끌어야 하는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야기의 중간 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충돌을 넘어 이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입니다.
손흥민의 선택 하나가 이후 경기 전체를 좌우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경고 이후 경기의 압박은 더욱 강해집니다. 상대팀은 여전히 손흥민을 중심으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으며 거친 몸싸움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공을 받는 순간마다 두세 명의 수비가 달라붙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의 흔들림입니다. 이미 한 차례 충돌을 겪었고 경고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상황 하나만으로도 또 다른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면 퇴장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시에 상대는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며 집중력을 흔들고 실수를 유도하려는 전략을 유지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거친 플레이와 압박이 이어지고 내부적으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손흥민은 두 가지 위협을 동시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경기 외적인 압박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감정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때 선수는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경기 상황을 넘어 선수의 내면과 외부 환경이 동시에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이 상황을 버텨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는 물론이고 팀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시련은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경기의 흐름이 점점 더 거칠어지면서 손흥민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감정에 휘말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충돌은 곧바로 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팀은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고 경기의 흐름도 완전히 상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점은 이야기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은 여전히 남아있고 상황은 여전히 불리하며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선택의 필요성이 명확해집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손흥민은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감정이 아니라 경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전술적 변화가 아니라 태도의 변화입니다. 분노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경기에 집중하는 것은 훨씬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이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 경기 전체를 책임지는 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향을 선택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손흥민은 잠시 자신의 플레이를 멈추고 상황을 정리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주변을 살피며 경기의 흐름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아닌 판단으로 움직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이 순간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변화의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이후 경기의 방향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역할을 다시 정리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상대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공격을 이끄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다시 집중하기로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재정비에 가깝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경기의 흐름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준비입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경기의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손흥민은 마지막 선택을 준비합니다. 감정을 버리고 경기에 집중하는 선택입니다. 이 조용한 변화는 이후 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손흥민의 플레이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경기의 중심에서 흐름을 조율하기 시작합니다. 공을 받는 위치를 조정하고 패스의 방향을 바꾸며 상대의 압박을 벗겨내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전보다 더 냉정하고 더 정확한 플레이가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차이에서 나오는 변화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상대의 압박을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상대가 몰려드는 순간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활용해 공격을 전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팀 전체의 움직임도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손흥민의 선택이 팀의 흐름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주인공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입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경기력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경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남는 것은 단순한 결과가 아닙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장면,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입니다. 손흥민은 위험한 상황과 억울한 판정 속에서도 감정을 통제하고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축구는 기술과 전술의 싸움이지만 동시에 감정과 판단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특히 핵심 선수일수록 더 많은 압박과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분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경기로 증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면이 오래 기억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충돌의 기록이 아니라 한 선수가 어떻게 상황을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감정